내가 당신 앞에서 노래를 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김하연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불룩한 배를 내려다보았다. 임신 7개월. 아이는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며 생명을 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오늘은 전 남편 박다영과 그의 새 신부 정수영의 결혼식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대연회장. 하연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배에 머물렀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 누구야? 임신한 여자를 결혼식에 부르다니. 하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그녀는 무대 옆 대기실로 향했다. 오늘 그녀의 역할은 단 하나. 축가를 부르는 가수. 정수영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언니 박노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형사 변호사인 노연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6년. 그녀는 박다영과 6년을 함께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던 날들. 다영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거짓말이었다. 다영은 부를 원했다. 안정을 원했다. 그리고 정수영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주저없이 하연을 버렸다. 이혼 서류에는 하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다. 위조였다. 김하연 씨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그녀를 불렀다.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검은색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임신 부용이지만 우아했다. 그녀는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연회장 문이 열렸다.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신랑 박다영은 단상 위에서 그녀를 보며 얼굴이 굳었다. 신부 정수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신부의 특별한 부탁으로 오늘 축가를 불러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하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이 뛰었다. 아니,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맑고 또렷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신부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곡은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노래하려 합니다. 반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식 축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폭로였다. 복수의 서막이었다. 하연은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6년간의 눈물과 배신, 그리고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연회장은 고요해졌다. 하연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축복이 아니라 고발이었다. 6년 전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반주는 느리고 애절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제게 약속했죠. 평생 함께하겠다고. 가난해도 괜찮다고. 당신만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고. 박다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정수영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그날 그녀는 우연히 다영의 휴대폰을 봤다. 정수영과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 은행 계좌 정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세금 회피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그리고 위조된 이혼 서류의 원본 파일. 언니 이거 봐. 하연은 그날 밤 노연에게 달려갔다. 형사 변호사인 언니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연아, 이건 범죄야. 다영이는 탈세를 했어. 그리고 너의 서명을 위조했고.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렇게 하연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노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다영과 정수영의 뒷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정수영은 다영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다. 목적은 단 하나, 그의 돈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정수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 남자는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부유한 여자를. 제게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심지어 제 서명까지 위조하며.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의심의 눈초리가 신랑 신부에게 향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는 저를 이곳에 불렀습니다. 저를 굴욕시키기 위해. 임신한 전처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려고. 정수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거짓말. 하지만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이어갔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복수였다. 무대 뒤에서 노연이 신호를 보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반주가 잠시 멈췄다.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죠. 정수영이 무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지만 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장 내려와요.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하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침착하게 천천히.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맞아요, 당신의 결혼식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특별한 선물을요. 하연은 손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리고 무대 옆 스태프에게 건넸다. 스태프는 당황스러워하며 USB를 받았다. 이 안에는 오늘의 신랑 박다영 씨의 지난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몇몇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었다. 노연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거짓말이야. 박다영이 단상에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하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A사 용지 몇 장. 그녀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제 이혼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정수영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수영의 아버지가 다영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다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하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하연아. 제발. 제발요? 하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저를 버릴 때 당신은 제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 서명을 위조할 때도, 당신이 제 돈을 가져갈 때도 그랬죠. 하연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반주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더 빠르게. 6년의 결혼, 그는 모든 걸 버렸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를. 그는 불을 선택했고 저는 버림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 터져나왔다. 울먹이는 듯 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저는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정수영이 무대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하연에게 손을 뻗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았다. 노연이 미리 배치해둔 것이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정수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하연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죠. 노래가 끝났다. 연 회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박수 소리였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연은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노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하연아. 하연은 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6년의 시간, 그 모든 사랑과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거짓말의 사슬에서, 배신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연 회장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하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언니, 이제 경찰이 올 거야? 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네, 강남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 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수영의 비명소리, 다영의 변명,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때 연 회장 문이 벌컥 열렸다. 박다영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눈이 충혈된 채로 하연에게 달려왔다. 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 남자. 하지만 이제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기회요? 하연은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제가 병원비를 걱정할 때, 그때마다 당신은 무엇을 했죠? 다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연은 계속했다. 당신은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정수영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와 뱃속의 아기는 당신의 계획의 방해물일 뿐이었죠. 그게 아니야. 나는. 증거가 있어요. 노연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다영에게 보여주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가상화폐로의 전환, 그리고 정수영 명의의 스위스 계좌.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다영의 얼굴이 재빛으로 변했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너무 자만했으니까요. 하연이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정수영과 당신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에요. 제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 당신들은 이미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어요. 하연은 서류의 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다. 하연은 걱정 마.
이혼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서명은 위조하면 돼. 어차피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어. 당신이 정수영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다영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하연은 한 발짝 물러섰다. 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미안하다고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당신의 사과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제가 외롭게 산부인과에 갔을 때,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제가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기다릴 때, 그때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파란 불빛이 접근하고 있었다. 노연이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경찰이 왔어. 이제 끝이야. 연회장에서 정수영이 뛰쳐나왔다. 웨딩드레스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다. 다영아. 그녀는 다영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다영은 그녀를 밀쳐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하연을 결혼식에 부르자고 했잖아. 뭐?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배신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꿨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금융범죄수사팀 형사 2명이 다영과 정수영에게 다가갔다. 박다영 씨, 정수영 씨, 탈세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다영은 마지막으로 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하연은 그를 외면했다. 가세요. 이제 저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연은 노연과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정수영의 울음소리와 다영의 항변이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하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노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하연아.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뱃속의 아기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3일 후, 하연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 예정자 결혼식 날 탈세 혐의 적발. 위조 이혼 서류로 전처 배신. 신랑 구속. 숨겨진 진실 노래로 복수한 임신부의 용기. 하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6년의 세월이 그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다. 하연아. 노연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하연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됐어, 언니? 다영이는 구속됐어. 탈세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어. 문서 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최소 3년은 실형이야. 정수영은 공범으로 입건됐어. 그녀도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거든. 아마 집행유예는 면하기 어려울 거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지는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그리고 이거. 노연은 서류를 꺼내 하연에게 건넸다. 재산 분할 합의서야. 다영이가 숨긴 돈, 결혼 기간 동안의 공동 재산 모두 합쳐서 1억 2천만 원. 내 몫이야. 이렇게 많아? 당연하지. 원래 내 거였던 거야. 다영이가 훔쳐간 거고. 하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언니, 나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노연은 하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기 키우는 데 쓰고 내 꿈 이루는 데 쓰고. 이제 넌 자유야.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연 씨?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하연은 노연을 바라보았다. 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여성단체였다. 하연 씨, 저희는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 피해자를 돕는 단체입니다. 혹시 저희 행사에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하연은 당황스러웠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결혼식 영상은 SNS에서 바이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언니,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천천히 생각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 밤 하연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속이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배신하지 않는 곳.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자.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방송국 PD, 여성단체 대표, 출판사 편집장. 모두 하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하연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출판사 명함이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모가 뒤에 적혀 있었다. 책. 하연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한 여자의 용기 있는 복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6년간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사랑, 배신, 고통, 그리고 복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며 이제는 승리자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산부인과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초음파 화면에 아기가 보였다.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하연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구나. 하연은 초음파 사진을 꼭 쥐고 병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 그녀와 딸의 새로운 살. 이제 그 어떤 거짓말도 그 어떤 배신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하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출판사 편집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책 쓰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하연은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2주 후, 하연은 노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노연의 표정은 심각했다. 하연아, 이거 봐. 노연이 서류를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뭔데? 다영이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야. 검찰에서 확보한 건데. 문제가 있어. 하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뭐가 문제야? 돈의 흐름이 이상해. 다영이가 빼돌린 돈이 단순히 케이맨 제도 계좌로만 간 게 아니야. 중간에 여러 차례 다른 계좌를 거쳤어. 노연은 형광펜으로 특정 부분을 표시했다.
여기 봐. 2024년 7월 3천만 원이 홍콩의 유령 회사로 갔어. 그리고 이틀 후 같은 금액이 정수영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입금됐어. 하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수영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노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였다. 이건 다영이와 정수영 아버지 사이의 투자 계약서야. 다영이가 정수영네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대. 2023년 12월에. 2023년 12월이면 내가 임신 3개월 때야. 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다영은 그녀에게 돈이 없다고 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5천만 원을 정수영 아버지에게 투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노연이 말했다. 이건 계획된 사기였어. 정수영과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영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다영이가 정수영을 선택한 거잖아.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야. 노연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사설탐정 보고서였다. 정수영은 2023년 초부터 다영이를 쫓아다녔어. 그의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내 임신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 하연은 숨이 막혔다. 왜? 왜 그랬어? 돈 때문이야. 정수영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어. 파산 직전이었지. 그들은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했고 다영이가 타깃이 된 거야. 하지만 다영이는 부자가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실제로 다영이는 너에게 숨긴 재산이 꽤 있었어. 부모님 유산, 부동산 투자 수익, 주식. 총 2억 정도 되더라. 하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2억. 그 많은 돈이 있으면서 다영은 그녀에게 가난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수영은 전문적으로 다영이를 유혹했어. 우연을 가장한 만남, 공통 관심사, 그리고 너와의 관계가 힘들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지. 노연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정수영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건 정수영의 진짜 남자친구야. 김태준. 정수영네 회사 이사야. 그들은 3년째 사귀고 있어. 하연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영과 정수영의 사랑, 결혼, 모든 게 돈을 위한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그럼 다영이는 이용당한 거야. 물론 다영이도 잘못이 크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너를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정수영 일가는 더 악질이야. 노연은 하연의 손을 잡았다. 하연아, 이건 경찰에 넘겨야 해. 정수영과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단지 다영만 속인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하연의 인생을, 그녀의 행복을, 그녀의 미래를 파괴했다. 언니, 이거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 물론이지. 증거는 충분해.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영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정수영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정수영. 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도 대가를 치를 거야.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를.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꿈틀거렸다. 하연은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3주 후 서울구치소. 하연은 면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빈 의자가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노연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안 만나도 돼. 아니, 만나야 해. 마지막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철문이 열렸다. 주황색 수영복을 입은 정수영이 들어왔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정수영은 하연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후회. 앉으세요. 교도관의 말에 정수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하연과 정수영, 두 여자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왜 왔어? 정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질문이 있어서요. 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나였어요? 왜 하필 나를 그 결혼식에 불렀어요? 정수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하고 싶었으니까. 복수? 내가 당신에게 뭘 했는데?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정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문제였어. 넌 너무 완벽했어. 다영이는 항상 너에 대해 말했거든. 가난해도 행복했던 신혼, 순수했던 사랑, 그런 얘기들.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수영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에 대해 말했다고. 맨날 했지. 술만 마시면 내 얘기였어. 하연이는 돈이 없어도 웃었어. 하연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날 사랑해줬어. 듣다 보니 미치겠더라. 정수영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다영이한테 돈을 댔고 기회를 줬고 미래를 약속했어. 하지만 그는 너만 생각했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널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래서 결혼식에 날 부른 거예요? 그래. 임신한 내가 내 결혼식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가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감을 느끼고 싶었어.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런데 왜 다영을 이용했어요? 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정수영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2023년 초부터 다영을 미행했다는 증거. 당신 아버지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다는 증거. 그리고 하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아크릴 칸막이에 붙였다. 정수영과 김태준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당신의 진짜 남자친구요. 정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다 알아요. 당신은 사랑 때문에 다영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당신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수영은 고개를 떨궜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작게 말했다. 맞아. 다 계획이었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파산 위기에 놓이자 우린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했어. 다영이는 완벽한 타깃이었어. 부모님 유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게다가 결혼 생활이 불안정했으니까. 정수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를 유혹했어.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고 그의 불만을 들어줬고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했지. 돈, 지위, 안정감. 그리고 사랑인 척했죠. 그래. 사랑인 척했어. 하지만 정수영은 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그를 좋아하게 됐어.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군요. 그가 계속 나만 생각했으니까. 정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 행복을, 내 미래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당신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나도 알아. 정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 사과 받지 않을 거예요. 하연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다. 뒤에서 정수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노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하연아. 언니, 나 이제 정말 끝낸 것 같아.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정수영을 직접 대면하고 진실을 듣고 나니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난 발걸음이었다. 일주일 후, 하연은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는 금융범죄 전담 검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김하연 씨, 혹시 이 계좌 알고 계십니까? 검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낯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봅니다. 이 계좌는 김하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개설되었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때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검사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다. 이 계좌로 지난 1년 반 동안 총 9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해외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박이요? 저는 도박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군가가 김하연 씨의 신분을 도용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노연이 끼어들었다. 범인이 누구죠? 검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다영 씨입니다. 하연은 숨이 막혔다. 다영이 그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박다영 씨는 김하연 씨와 결혼 생활 중에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죠.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일부는 탈세한 돈이었고 일부는 정수영 아버지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하연 씨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었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 우리 엄마가? 2023년 8월 박다영 씨는 어머니께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연 씨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요. 하연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엄마는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다영에게 돈을 빌려줬다. 딸의 출산을 위해서라고 믿고 그 돈도 도박에 썼다는 거죠?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정수영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영 씨의 도박을 이용했죠. 무슨 말이에요? 정수영 씨는 다영 씨가 도박으로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하며 결혼을 종용했죠. 다영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정수영은 다영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빚더미에 앉게 하고 그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버린 거였구나.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도망친 거였어. 도박 빚에서 죄책감에서. 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하연 씨, 이 사건은 더 복잡합니다. 정수영의 아버지 정재호 씨는 불법 사금융업자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영 씨를 도박에 빠뜨리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죠. 노연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사기, 불법 사금융, 도박 조장. 맞습니다. 우리는 정재호 씨의 조직을 전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영 씨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최소 20명 이상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다영은 그녀를 배신했지만 그 역시 더 큰 조직의 희생양이었다. 다영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는 증인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씨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핵심 증인이죠. 대신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저도 증언할 수 있나요? 검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요? 김하연 씨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는데.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잃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위해 증언하고 싶어요. 노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연아, 그럼 재판에 나가야 해. 다영이도 보게 될 거야. 괜찮아요. 이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검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하연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하연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하연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미안해. 다영이가 엄마한테 빌린 돈. 괜찮아, 딸아. 내가 건강하고 아기가 무사하면 됐어. 하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내가 꼭 그 돈 돌려줄게. 그리고 다영이도 처벌받을 거야. 그래, 딸아. 엄마는 내가 강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하연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힘차게 차올랐다. 아가야, 엄마가 잘못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게. 내가 태어날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증언 준비를 시작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그녀 편이었으니까.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하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정재호와 정수영.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하연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다. 검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증인 박다영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편입니다. 6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 이혼은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제 서명이 위조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 위조된 이혼 서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다영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연은 정재호를 바라보았다. 정재호 씨가 그에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영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죠. 정재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개했다. CCTV 영상이었다. 정재호의 사무실에서 다영과 정재호가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었다. 이 영상은 2024년 2월 15일에 촬영되었습니다. 박다영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정재호 씨는 그에게 위조 서류를 건네며 이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정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검사는 하연에게 다시 질문했다. 증인 박다영 씨의 도박 중독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결혼식 이후에 알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영은 자주 늦게 들어왔고 돈에 대해 예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정수영 씨를 처음 본 건 언제입니까? 2024년 3월입니다. 다영이 그녀를 소개시켰어요. 회사 동료라고 했죠. 하연은 정수영을 바라보았다. 정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걸요.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다. 증인, 이 문자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면에는 정수영과 다영의 대화가 떠올랐다. 하연은 의심하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해. 아버지가 다음 달에 큰 금액을 빌려준대. 그럼 마지막이야. 하연명의 계좌는 어떻게 해? 걱정 마. 곧 정리할 거야. 하연은 눈물을 참았다. 그 문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 봤습니다. 검찰에서 보여줬어요. 이 문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배신감, 분노, 슬픔.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다고요? 네. 다영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재호 씨와 정수영 씨는 그를 이용했습니다. 도박에 빠뜨리고 빚더미에 앉히고 완전히 장악했죠. 정재호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증인,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연은 법정을 둘러보았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정재호에게 당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재호 씨는 수십 명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가정을, 미래를 파괴했죠. 하연은 정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법정은 고요했다. 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연은 천천히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방청석으로 돌아오자 노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하연아. 정말 잘했어. 하연은 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긴장이 풀리자 감정이 터져나왔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다른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정재호의 범죄는 명백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정재호는 사기, 불법 사금융,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수영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해자들이 환호했다. 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늦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3주 후, 하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째였다. 땀이 이마를 적셨고 숨이 가빠졌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노연은 반대편에서 그녀의 이마를 닦아줬다. 하연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하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하연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안녕, 내 딸.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순수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노연이 물었다. 하연은 미소 지었다. 희진이. 김희진. 희망의 희, 진실의 진. 좋은 이름이다. 노연도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아이는 진실과 희망 속에서 자라날 거야. 병실로 옮긴 후 하연은 희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벚꽃이 만개한 풍경이 보였다. 희진아, 엄마가 약속할게. 하연은 아기에게 속삭였다. 넌 거짓 속에서 자라지 않을 거야. 엄마는 항상 진실을 말할 거고 너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날 저녁 병실 문이 노크되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다영이 들어왔다. 그는 야윈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연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어떻게 여기를? 검사님이 알려주셨어. 출산한다고. 다영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요람 속의 희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예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영은 걸음을 멈췄다. 하연아, 나는 당신이 할 말은 이미 다 들었어요. 재판에서. 하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탐욕에 약했고 유혹에 약했고 도박에 약했죠.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다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과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하연은 희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감사해요. 뭐? 당신이 날 떠난 덕분에 이 아이를 온전히 내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당신의 거짓과 배신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 속에서요. 다영은 눈물을 흘렸다. 나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에요.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아니에요. 진짜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고 돌아섰다. 그래도 이 아이가 크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도 말해줘. 다영은 문을 열고 나갔다. 하연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노연이 들어왔다. 다영이 갔니?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하연은 희진이를 안아 올렸다. 언니, 나 이제 책 쓸 거야. 우리 이야기를. 좋은 생각이야. 제목은 이미 정했어.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한 여자의 용기. 멋진 제목이다. 일주일 후 하연은 퇴원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희진이와 함께하는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책의 첫 장을 쓰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려 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아니, 이건 아니었다. 하연은 지우고 다시 썼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하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속 썼다. 6년의 결혼, 배신, 도박, 복수, 그리고 재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다. 밤이 깊어갔다. 희진이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 거짓이 없는 인생. 그녀와 희진이의 인생.
하연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희진이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 진실을 말하는 용기, 정의를 위해 싸우는 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하연은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며 승리자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